존니의 부자되기 습관 개정 증보판 존니 짐 에덴하우스 출판 여전히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두 가지만 꾸준히 매입하라. 미국의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S&P 500 ETF, 한국의 200대 기업에 투자하는 코스피 200 ETF. 이 두 가지를 자신이 원하는 비율로 꾸준히 사모으는 것. 이것이야말로 장기 투자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S&P 500 ETF보다 코스피 200 ETF의 비중을 높일 것을 권한다. 한국의 기업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에 대한 편견 1. 주식 투자를 위해 빚을 내도 괜찮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출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주식 투자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단기적으로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장기 투자가 어려워진다. 그렇기에 주식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유자금을 쓰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에겐 여유자금이 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여유자금은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소비를 하기 전에 노후를 위해 미리 떼어놓는 돈이다. 월급의 10에서 20%를 노후 준비금으로 따로 떼어놓는 것이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철학이다. 지금 빚을 내어 투자 중인 사람이 있다면 우선 그 빚부터 갚고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에 투자하길 권한다. 편견 2.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아무개는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망했대 라는 대사가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거침없이 등장하는 나라는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 중 한국밖에 없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다. 이는 아마 주식의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변동성과 위험에 대해 혼동을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비록 주가는 매시간 가격이 변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 주식 투자는 경제 독립, 노후 준비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편견 3. 개인 투자자는 정보가 부족해서 불리하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각종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렇기에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가진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은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유튜버들이나 증권 전문가들 또한 그렇게 믿고 쉽게 단정 지어버린다. 투자에 실패하는 이들은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해서 그릇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넘쳐나는 단기성 정보들이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경우는 특히나 비일비재하다. 펀더멘탈이 우수한 기업의 주가는 오랜 기간을 거쳐 상승하는 것이 순리다. 주식 투자는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참을성과 철학의 싸움임을 기억하자. 기관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훨씬 주식 투자에 유리하다. 배로 비유하면 기관 투자자는 항공모함이고 개인 투자자는 작은 배라고 할 수 있다. 항공모함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까? 작은 배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까? 답은 자명하다. 편견 4. 부동산 투자는 안심되지만 주식 투자는 불안하다? 부동산이 주식보다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채를 안고 하는 투자, 즉 레버리지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의 자기 자본과 80%의 부채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가정해보자.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하면 내가 투자한 자본의 수익률은 50%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할 경우엔 그와 반대로 50%의 손실을 보게 된다. 또 만약 부채가 없이 자기 자본만 가지고 투자한 경우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주식보다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개인 자산의 약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일본의 경우처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우리도 선진국처럼 자산의 부동산 비중을 현격하게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편견 5. 주위에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이 없다. 부자들의 대부분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부자를 찾기 힘들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자들은 자신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뿐이다. 회사를 설립해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자기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지 않았을 뿐이지 주식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 주식이냐만 다를 뿐 대부분의 부자들은 주식으로 재산이 불어난다. 그런데도 주식 투자를 하면 가난해진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망한 이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망했다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뉴스에 민감히 반응하며 쉴 새 없이 주식을 사고 팔고 했기 때문이지 주식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이들과 달리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대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편견 6. 한국 경제는 어려우니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은 해외 시각보다 더 비관적인 경향이 있다. 또한 실제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등락이 언제나 같은 움직임을 보이진 않는다. 실물 경제가 좋다고 해서 주식시장도 반드시 호황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 기업들은 펀더멘탈에 비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은 기업에 투자한 것이지 주식시장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변덕스러운 주식시장에 일희일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편견 7. 주식은 사고 파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다? 주식은 소유권이라는 의미의 지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주식의 매매 타이밍을 맞추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주식은 팔기 위해 사들이는 대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투자해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그 회사의 소유권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기업 펀더멘탈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매각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각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애써야 할 필요도 없다. 편견 8.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되어도 괜찮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누차 말하지만 주식 투자는 곧 경영진의 능력을 믿고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은 경영진의 경영 능력에 달린 것이지 내가 주식을 사고 파는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주식에는 반드시 투자해야 하지만 자신의 실력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달려들면 실패하기 마련임을 기억하자. 존니가 말하는 주식 매도 시점.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순간부터 매도 가격을 저울질한다. 나는 크게 3가지 이유로 주식을 매도한다. 첫 번째는 주가가 회사 가치보다 과도하게 오르거나 시장에서 소위 테마주 등으로 불리며 유행에 따라 올랐을 경우다. 두 번째는 지배구조의 심각한 변화 등 회사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다. 세 번째는 사고 싶은 다른 좋은 주식이 생겼을 때다. 막연히 주가가 20% 올랐으니까 팔고 20% 손실이 났으니까 손절매를 하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다. 회사의 미래 전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가 아니라면 매각할 이유가 없다. 나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코리아 펀드를 운용하면서 해마다 전체 자산의 평균 10% 미만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 즉 주식 보유 기간이 약 10년이었다는 뜻이다.
주식을 자주 사고 판 것이 아니었음에도 나는 주가지수 대비 해마다 평균 10% 이상의 초과 수익을 냈다. 장기 투자의 장점을 알아도 사람들이 단기 투자에 집착하는 것은 너무 많은 뉴스와 정보 속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고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기업 자체보다는 주식 시세의 흐름만 보는 습관 때문이다. 장기 투자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면 그에 따르는 숙제도 해야 한다. 좋은 회사를 찾아내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하지만 마켓 타이밍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어떤 회사를 고를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이미 주식 투자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어떤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인지에 달려있지 마켓 타이밍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존리가 말하는 한국 주식의 매력은 무엇일까? 강연을 다니다 보면 늘 받는 질문이 있다. 선생님, 미국 주식이 좋은가요? 아니면 한국 주식이 좋은가요? 내 대답은 이렇다. 미국 주식도 좋지만 한국 주식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기업의 주식이 미국 기업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른다. 똑같은 기업이라도 한국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인의 자산 중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에서 주식 비중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 결과 한국 주식은 늘 저평가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뿐이다. 첫째, 가격. 둘째, 미래 경쟁력. 지금 한국 기업들은 가격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어떤 기업은 청산 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는 하나다. 주주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흐름은 바뀌고 있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점점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변화가 현실화되면 기업 가치는 재평가되고 시가총액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자금 조달 비용은 낮아진다. 결국 그 결실은 투자자에게 돌아온다. 한국 기업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냉소적인 말은 옳지 않다. 진정한 투자는 편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 한국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고 제도는 개선되고 있으며 미래 경쟁력은 충분하다. 우리는 한국 주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싸게 거래되는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한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갖춘 나라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K-팝, K-드라마, K-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 K-뷰티, 음식, 문학, 핀테크까지 뻗지 않은 산업이 없다. 최근에는 미용실 브랜드 주노헤어마저 글로벌 사모펀드 블랙스톤에 매각될 정도로 한국의 생활산업조차 세계 자본이 주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것이 한국 시장의 힘이다. 산업의 폭이 넓고 성장 동력이 다양하다. 특정 산업이 흔들려도 다른 산업이 받쳐주는 구조다. 이는 곧 장기 투자자에게 안정성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제 여기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제도적 변화까지 더해진다.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방향이 바로 서 있다면 반드시 달라진다. 나는 확신한다. 한국 주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꾸준히 모아야 할 자산이며 세계 자본이 곧 주목하게 될 시장이다. 인도와 베트남이 잠재력을 내세운다면 한국은 제도와 산업을 동시에 갖춘 나라다. 한국형 건강한 자본주의를 기대해본다. 2026년 2월 새롭게 개정 증보판으로 나온 30만 부 화제 베스트셀러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이었습니다.
존니 대표는 1980년대 초반 연세대 경제학과를 자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대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최초의 펀드인 코리아 펀드를 운용했고요. 이 펀드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4년간 연평균 24%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CEO를 지냈으며 전 국민 금융문맹 탈출을 위해 강연, 방송,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왔습니다. 현재 존니의 부자학교, 유튜브 존니 라이프스타일 주식을 통해 금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고 팔고 하는 단타 형식이 아니라 노후 대비용으로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니가 말한 노후 대비용 주식은 딱 2가지 종목인데요. 여전히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미국 500대 기업의 주식을 모아놓은 S&P 500 ETF와 한국의 200대 기업의 주식이 모여있는 코스피 200 ETF를 사면 좋고 그 중에서도 코스피 200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20년, 30년까지 가지고 있으면 복리 효과로 굉장히 원금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20년, 30년 동안 갑자기 큰일이 생겨서 돈을 빼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커피 사 마실 돈, 그런 소소한 금액을 오랫동안 투자한다면 복리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